자, 이것 때문에 분위기 바뀐 건가? 중국 배터리 조달 금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좀 묻혔었는데요. 중국 대리기 법안이 무더기로 지금 통과가 사실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드론 제조 회사, 배터리 기업 이런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 법안을 무더기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26개 중에 10개가 중국 직접 겨냥이에요. 중국 통화 책임법, 대만 분쟁 억제법, 외국 적대 세력 통신 투명성법, 중국 악영향 대응 기금 승인법,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글로벌 통신보안법, 라우터법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 우리 올라갔었죠. 생물보안법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바이오 이건 근데 시장에 아마 묻어있는 재료였을 거예요. 경제 스파이 방지법, 외국 적대 세력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근데 이 중에서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등이 지금 부각이 별로 안 됐었죠. 그래가지고 뭐 5개 회사를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보법도 있고, 그리고 드론 회사 DJI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가 찍으면서 본토로 자료 보낸다고 해가지고 요거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 감소법인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게 부각이 안 된 게 이제 외국 적대 세력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에요. 아, 이름도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배터리 중국 거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은 2027년 10월부터 미국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6개 회사입니다. CATL, BRD, 엔비전, EV, 고션, 그 다음에 하이툼 에너지 스토리지 이렇게 6개입니다. 아예 콕 집었어요. 얘네들 안 돼라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텐데 어제 보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찾기가 좀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 채널에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원 발의는 이미 6월 11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있었던 거고 다시 보자면은 6개 배터리 업체의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6개 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한번 자세한 발의안의 핵심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이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들 다 공화당 사람들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제 뭐 석탄에너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리기가 나타난다면 IRA 폐기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이 공화당이다.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화당에서 중국 대리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하원을 어제 무더기로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지금 사용 못하게 하는 그 법안입니다.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안보까지 추가된 겁니다. 국방부가 중국과 연계된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조항과 이거 굉장히 유사한 거고요. 미국의 세금이 우리 비용으로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 촉진에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대외 국가, 즉 적의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 FEOC잖아요. 중국은 그 중국을 배터리로부터 자국을 분리시키는 법안이고 이게 들어와 가지고 또 그거 요지는 그거죠. 이 배터리가 들어와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경로를 통해서 그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때려버리는 거고 돈 들어간 거는 미국 세금 들어간 거는 이건 못 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27년 10월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션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뮬레나르 의원은 지금 비판 목소리 내고 있고 법안 발의도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얘네들 로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 미국에다가도 로비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다가도 스페인 가가지고 우리 거 지금 관세 좀 적게 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로비 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애들이에요. 얘네들. 전 세계 어디 가도 얘네 스파이와 로비를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CATL은 EV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소유자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침투 통한 차량 비활성화 이런 걸 하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안보라는 거죠. 이미 저기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25%를 올렸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시행 지금 확정 시기를 이제 거의 이것도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중국산 제품을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번 주를 하원은 요런 주간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법안들이 통과가 하원을 했는데 이게 상원을 통과시켜갖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땅땅땅 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하원은 아예 이번 주를 중국 주간으로 전해버리고 이 관련법을 줄줄이 표결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까지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을 거쳐버리면은 공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정이 좀 촉박해갖고 이번 회기 내에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24개 중에 10개가 중국 대리기 법안이고 그 중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게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다. 6개 기업에 대해서 배터리를 중국이 이제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중국 제재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CATL 블랙리스트 등재 제한 안건을 제안을 한 겁니다. 블랙리스트 올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존 물린 하원 의원,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CATL 블랙리스트에 올려라. 그래갖고 현재 CATL이라 파트너십 고려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니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보도 문제고 미국 에너지 안보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얘네들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워드가 자꾸 지금 CATL이랑 LFP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건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이 다 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리스트 올리면 끝나냐? 이거 그냥 신용만 하는 거냐? 아니요. 실제로 이것들이 현실화된 적이 뭐 듀크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부는 중국 기업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군과 계약도 못 맺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 간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현실성 없는 블랙리스트도 현실성 없는 조치도 아니고요. 지금 중국도 이를 알고 강하게 반응하면서 벽돌보다 덜 위험해요. 이거 왜 그러세요? 자꾸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의 검은 속내를 미국은 이미 간파를 하고 공화당 쪽에서 특히나 강하게 움직이면서 하원에서 법안 발의하고 상원 넘겨가지고 이거 아예 연내 공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얘네들을 그냥 고립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CATL이 리튬 감산한대요. 리튬 감산 작년 설에도 그랬었는데 이게 추석 설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고선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복귀를 아마 늦게 시키는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리튬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복귀 안 시키고 야 오래 쉬어라 그러면서 잠정 중단하면서 감산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UBS가 지금 보도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감산을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럼 지금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이대로라면 보도대로라면 지금 가격은 바닥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광산이랑 염호랑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튬 가격 상승은 배터리 밸류체인의 수익성을 높이는 호재로 인식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 내려가도 배터리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단순하게 리튬 가격 오르면 좋아요, 내려가면 나빠요,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사놓고선 산 다음에 판매되는 이런 가공 가격이랑 이런 마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건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리튬 가격이 지금 빠져서 같이 빠졌던 거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좋은 거고요. 중국 리튬 관련주 텐친리에, 간평리에, 웨이팅부퍼, 융산리에 이런 애들이 어제 다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탄산리튬 가격이 한 6% 정도 어제 올라갔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6% 정도 올라갔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어때요? 이 CATL의 감산까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 배터리 세터 상승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사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석 보니까 테슬라가 상승했으니까 2차 전지가 올랐네 이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격떨어지는 분석입니다. 격떨어지는 논리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네. 2차 전지가 많이 내린 데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있어요. 내릴 만큼 내렸잖아요, 솔직히.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연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만큼 지쳐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난주 4일 내내 내리고 이번 주 또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해리스가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 그러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장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도가 많이 되지 않은 중국 배터리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상원으로 가갖고 이거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기대감이 있다. 또 리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다. CATL이 감산했다. 이런 기대감들이 쭉 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은 산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왜 오르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르고 내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실이 어떤 소식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오늘 내일 모레 뭐 지속적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섹터는 이런 뭐 미중 간의 반사이익,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적 안정에 따른 친환경 정책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것들이나 반사이익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더 팔릴지 말지,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지 진짜 중요해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캐즘이 끝나가고 있다는 실적 확인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돌면 말짱황이거든요. 그 실적이 그래서 지난 4분기,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왔는데 4개 분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는 안 좋은데 전분기 대비해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가 지금 확언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그때는 솔직히 조금 늦죠. 그때는 이미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왜? 주가는 경기에 산업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수급도 그때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한 20-30% 올라왔다고 쳐요. 보통 그렇게 얘네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때쯤 되면은 저점을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휙 하고 튀어 올라가는 게 보통 그렇게 또 이제 다시 산업이 섹터가 돌아가지고 경기 순환 주기에서 섹터가 이제 성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